일주일 휴가를 갑니다. 1년을 갈아놓고 고생하다 반 좀비 같은 상태로 드디어 갑니다. 늦게 일어나고 잘 먹고 폰은 거의 안 받습니다. 돌아올 때쯤엔 다시 사람이 돼서 오죠. 얼굴색이 돌아오고 체력도 충전되고 이제 뭐든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회사로 돌아온 뒤 한 달을 따라다니며 계속 체크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 주 만에 전부 휴가 전 좀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을 통째로 쉬었는데 일주일을 못 간 겁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아무 이상 없다는데 계속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쉬었는데 안 쉰 것 같다. 휴식이 우리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신을 가장 심하게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오늘 하루를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대로 쉬는 법을 가져가실 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더 오래 쉬는 법이 아닙니다. 잠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를 닫는 법입니다. 다치지 않은 하루는 쉬는 시간까지 따라 들어오거든요. 왜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하루를 못 닫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오늘 밤부터 해볼 수 있는 방법 3가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 있죠. 번아웃, 영어로 burnout, 다 타서 꺼졌다는 뜻입니다. 연료가 남김없이 타버려서 불이 더는 안 붙는 상태요. 이 말을 지금 이 뜻으로 처음 쓴 사람은 1974년 뉴욕의 한 심리학자입니다. 논문 제목이 스테프 번아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단어를 떠올린 곳은 대학 연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이 타고 없어진 자리였죠. 그는 무료 진료소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상한 걸 봅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던 동료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씩 생기가 없어지는 거죠. 눈빛이 살아있던 사람이 냉소적으로 변하고 사람 만나기를 피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충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헌신적이고 이 일을 정말 사명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먼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는 이걸 관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같은 진료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자기 자신도 같은 증상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을 밖에서 보고 붙인 이름이 아니라 안에서 자기가 타들어가서 붙인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는 훗날 이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타버린 건물 같다고 말이죠. 겉에서 보면 멀쩡하게 그대로 서 있습니다. 벽도 있고 지붕도 있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안이 전부 타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번아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질병이 아니라 직업현상, 그리고 그 신호를 3가지로 나누죠. 첫째, 에너지 고갈. 둘째, 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냉소가 커지는 것. 셋째,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느낌.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상태는 게을러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번아웃. 그렇게 연료가 다 탔으면 채우면 되는 거 아냐? 쉬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상합니다. 제일 많이 태운 사람이 제일 못 채우는 거죠. 회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에는 오래된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회복의 역설이에요. 상식대로라면 이래야 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일수록 저녁에 더 깊이 쉰다. 몸이 그걸 원하니까요. 그런데 연구들이 보여주는 건 정반대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컸던 날일수록 저녁에 더 잘 쉬지 못했습니다. 가장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가장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쉰 거고 뭐가 안 쉰 걸까요? 이 연구들이 내놓은 답은 얼마나 오래 쉬었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몸이 퇴근할 때 머리도 실제로 퇴근했느냐? 심리학은 이걸 심리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파에 12시간을 누워있어도 머리가 계속 일터에 서 있으면 그건 쉰 게 아닌 거죠. 몸은 퇴근했는데 머리는 야근을 한 거예요. 반대로 30분을 쉬어도 그 30분 동안 머리가 진짜 딴 데가 있었다면 그건 쉰 겁니다. 회복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스위치가 내려갔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맨 처음 휴가 얘기로 돌아가 보죠. 최근에 더 많은 연구를 모아 다시 분석한 결과 나온 답은 한 번 길게의 휴가가 아니라 짧게 자주가 더 유리하다였습니다. 휴가가 소용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건 1년에 한 번 몰아쉬는 걸로는 매일 밤의 스위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머리는 왜 저녁마다 그 스위치를 못 내리는 걸까요? 심리학자들 사이에 100년째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00년쯤 전 어느 카페, 심리학자 일행이 이상한 광경을 봤다고 전해집니다. 웨이터가 10명이 넘는 일행의 주문을 메모도 없이 전부 외우고 있는 거죠. 뭘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 하나도 안 틀리고요. 그런데 계산을 다 하고 얼마 뒤에 그 웨이터를 다시 불러서 물었습니다. 저희가 뭘 시켰죠? 웨이터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계산 다 하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웨이터의 기억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끝이 있었다는 거죠. 계산서가 그날 그 테이블을 닫아준 겁니다. 다치니까 머리에서 나간 거죠. 자, 그럼 과연 우리의 하루엔 그 계산서가 있을까요? 끝내지 못한 일이 많았던 날일수록 퇴근하고도 그 일을 계속 곱씹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러 누워서도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잠드는 게 늦어지는 거죠. 가게로 치면 이렇습니다. 셔터는 내렸는데 안쪽 진열창 불을 안 끄고 나온 겁니다.
밖에서 보면 문 닫은 가게예요. 그런데 전기는 밤새 나가는 거죠. 열심히 산 날일수록 못 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셔터만 내렸을 뿐 안쪽 불은 환하게 켜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잠이 밀립니다. 늦게 자고 아침엔 억지로 일어나고, 그렇게 밀린 잠을 우리는 주말에 한 방에 몰아자는 거죠. 그런데 이 몰아자는 게 오히려 월요일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평일엔 자정에 자서 7시에 일어나다가 주말엔 새벽 2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난다고 해보죠. 잠의 한가운데를 찍어보면 평일은 새벽 3시 반, 주말은 6시입니다. 2시간 반이 밀려 있어요. 비행기를 안 탔는데 시차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회적 시차, 소셜 제트 레그라고 합니다. 주말 이틀 동안 몸을 2시간 반짜리 해외에 보냈다가 월요일 아침에 다시 데려오는 꼴인 거죠. 우리나라 근로자를 전국 단위로 조사한 자료에서는 대략 3명 중 1명이 평일과 쉬는 날에 수면 한가운데가 1시간 이상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 유독 무거운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차 적응 중인 거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같은 시각에 자고 같은 시각에 일어나도 여전히 안 쉬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드는 시각을 고쳐도 안 꺼지는 불이 남아있는 겁니다. 문제는 몇 시에 자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잠깐만 제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혼자 일을 합니다. 혼자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려 노력하지만 아무도 저를 감독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한테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일이 안 풀린 날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잔뜩 해낸 날, 새벽 2시에 머리가 더 쨍한 거죠. 몸은 완전히 방전됐는데 머리만 혼자 안 꺼지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날 켜둔 불이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켜진 머리를 어떻게 껐을까요? 부끄럽지만 소주를 땄습니다. 확실히 조용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술이 만들어준 졸음이 제대로 된 잠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8시간을 자고도 안 잔 사람처럼 일어나는 아침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날은 다음날 침대에서 폰만 붙잡은 채 하루를 통째로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한때는 술이 힘들어서 다른 걸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멜라토닌도 사보고 자기 전에 마시면 좋다는 주스도 사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방법만 바뀌었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뭔가를 삼켜서 머리를 끄는 거 말이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왜 매일 밤 뭔가를 동원해서 하루를 억지로 꺼야만 했을까요? 답은 술도 폰도 아니었습니다. 제 하루에서 사라진 게 하나 있었거든요. 끝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오늘이 끝났다고 누가 대신 말해주는 것이죠. 어릴 땐 종이 알려줍니다. 4교시 끝나면 종, 야자 끝나면 종. 끝을 내가 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밖에서 정해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종이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씩 없어집니다. 자유로워질수록 더 없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 아무도 저한테 퇴근하라고 안 합니다. 좋을 것 같으시죠? 사실 그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회사를 다니셔도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6시에 나와도 카톡은 따라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루엔 끝을 알려주는 소리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언제 끝났는지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아마 딱 짚기 어려우실 겁니다. 노트북을 덮은 게 11시쯤이었는데 그게 과연 끝이었을까요? 그 뒤에 누워서 내일 할 일을 한 번 더 훑었다면 아직 안 끝난 거고요. 폰을 껐다가 다시 켜서 단톡방을 확인했다면 셔터를 내렸다가 도로 올린 겁니다. 회사를 다니든 혼자 일하든 집에서 하루를 보내든 이건 똑같아요. 하루가 어디서 끝났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이 상태를 다치지 않는 가게라고 부릅니다. 손님이 없어도 불을 못 끄는 가게. 사장은 나인데 마감 시간을 정해주는 본사가 없는 거죠. 이게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프랑스는 아예 법을 하나 만듭니다. 이름이 연결 차단권이죠.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는 회사 메일과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 50명 넘는 회사는 그 규칙을 노사가 협상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한 나라가 법전에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퇴근이 저절로 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걸 국가가 인정한 겁니다. 아까 그 종이 해주던 일 이제 법으로라도 만들어야 하는 게 된 거죠. 우리나라 자료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1,800여 명을 조사했더니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 깨는 수면 문제를 보고한 비율이 월급 받는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끝을 정해주는 요소가 없는 삶과 잠이 함께 흔들린다는 건 우연으로 보이지 않죠.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쉬는 건 시간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루를 닫은 적이 없어서입니다. 안 다친 하루는 쉬는 시간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주말에도 휴가지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을 쉬고 와도 일주일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셔터가 밖에서 안 오면 안에서 만들면 됩니다. 그것도 의지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신호를 하나 세우는 일이라 오늘 밤부터 바로 됩니다. 딱 3가지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하나는 비우고, 하나는 닫고, 하나는 채웁니다. 그리고 몇 시에 하느냐는 안 중요합니다. 7시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12시에 끝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기준은 시계가 아니라 오늘 손을 놓는 그 지점입니다. 같이 빠르게 보시죠. 첫째, 내일로 넘기기입니다. 여기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끝내지 못한 일을 떠올리게 한 다음 한 그룹에게만 그 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적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그룹 모두에게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과제를 시킵니다. 계획을 적은 쪽은 그렇지 않은 쪽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일 생각이 덜 났고 눈앞의 과제도 더 잘 해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끝내지 못한 일을 처리한 게 아니죠. 언제 할지를 적었을 뿐인데
머리가 그 불을 꺼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손을 놓는 그 지점에서 안 끝난 일 하나를 내일 언제, 어디서, 어떻게로 한 줄만 적어두세요. 오늘 못한 걸 세는 게 아닙니다. 내일로 넘겨두는 겁니다. 둘째, 마감 도장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오늘의 끝이라는 확인입니다. 아까 그 학교 종이 해주던 일이 딱 그거였잖아요. 누가 대신 찍어주던 도장이요. 그게 사라졌으면 내가 찍으면 됩니다. 오늘 뭘 해냈는지 성과를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종료만 찍는 겁니다. 수첩에 한 줄이어도 되고 누구한테 보내는 것도 괜찮고 노트북이나 수첩을 소리나게 탁 닫는 것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텐 이게 제일 잘 먹혔습니다. 소리가 나거든요. 가게 셔터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조명을 바꾸는 것도 같은 시간에 나가서 한 바퀴 걷는 것도 됩니다. 뭐든 되는데 딱 하나만 지키세요. 매일 같은 걸로 찍어야 합니다. 도장이 매일 바뀌면 그건 도장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닙니다.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내 걸로 채우기입니다. 앞선 두 개는 전부 하루를 닫는 법입니다. 그런데 닫는 걸로는 절반만 됩니다. 일단 회복을 두 가지로 갈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피로가 풀리는 것, 다른 하나는 기운이 나는 것. 같은 말 같으시죠? 그런데 이런 날 있으실 겁니다. 주말에 푹 자서 몸은 안 피곤한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피로는 풀렸는데 기운은 안 나는 겁니다. 회복 연구 54개, 참가자 26,000명을 모아 분석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저녁에 뭘 하며 지내는지를 묻고 같은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기운이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둘을 짝지어 본 겁니다. 저녁에 하는 건 4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 머리에서 일을 내보내는 것. 아까 그 심리적 분리입니다. 둘, 몸의 긴장을 푸는 것. 눕고 늘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셋, 업무 밖에서 뭔가를 새로 배우고 해내는 것. 넷, 저녁에 뭘 할지 내가 정하는 것. 피곤이 덜한 사람들은 이 4개 중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첫째였습니다. 머리에서 일이 나가는 것. 예상대로죠. 그런데 기운이 도는 사람들로 넘어가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1등은 저녁에 뭘 할지 내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새로 배우고 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곤 쪽에서 1등이던 심리적 분리는 여기선 꼴찌였습니다. 뭘 정해서 배우라니? 그게 쉬는 겁니까? 싶으시죠? 네, 그것도 쉬는 겁니다. 빼는 것만 쉬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것도 쉬는 건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 일이 아니어야 하고 남이 시킨 게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골라서 시작한 일과 상관없는 것, 악기든 운동이든 언어든요. 그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채웁니다. 그러니 도장을 찍고 나면 그 뒤가 오늘의 진짜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내가 고른 걸로 채우세요. 12시에 도장을 찍으셨다면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폰이 밀어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걸 하는 거죠.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아무도 종을 쳐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내가 울려야 합니다. 졸리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루는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셔터는 내가 내리는 겁니다. 자, 셔터를 내리고 내 걸로 채우자니 그럼 뭘 배워야 하나 막막해지실 겁니다. 뭘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생각이 꼭 따라붙죠. 이게 이제 와서 되나? 학생 때는 안 그랬는데 공부를 손에서 놓은 그 시점부터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책을 펴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 머리가 굳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생각에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한다는 전제죠. 어른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어붙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쌓아온 것들, 그게 짐이 아니라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시작점이 0이 아닙니다. 그 재료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어디다 붙이는지 다음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같이 1%씩 성장하시죠. 감사합니다.